네, 안녕하세요 학부님들.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이제 이 1학년 친구들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수학은 어떤 게 중요할지,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이제 머리를 나가서 3학년부터 수능 볼 때까지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번 수능에 오답률 높은 문항들을 살짝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어려워할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이번 공통과목 기준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 5개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답률이 가장 높은 1, 2, 3위는 모두 수학2 문제입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보통 수원보다는 수학2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수학원 어려운 문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출제가 어렵게 안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이번에 핵심은 수투. 왜 우리 아이들이 수투를 잘 못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게 된다면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수학2의 핵심은 그래프 추론인 거죠. 사실 1학년 때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 추론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합성함수 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포함된 방정식, 역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결국 우리 아이들은 함수를 다루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원수투를 학습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따라가는 게 힘들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결국 지금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층층이 잘 쌓이고 있었을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합성함수를 다루는 관점, 역함수 그래프를 다루는 관점, 사실 이 기본기는 모두 1학년 수학에서 다 학습을 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수원수투에서는 새롭게 삼각함수, 지수함수, 3, 4차 함수에 대한 특징만 새롭게 배우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은 1학년 때 정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1학년 때 함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수학권 수학2 실력에서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다시 한번 살펴보면 22번, 이게 이번 수능 극악의 문제였죠. 오답률이 98%면 결국 맞춘 친구들이 손에 꼽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사실 1등급 4%를 받기 위해서 저기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다 틀리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사실 이번 확통 1등급 컷을 생각해보면 92점이고, 미적은 확통보다 1등급 컷이 낮지만 사실 1등급 컷이 낮아진 이유는 단순히 미적분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지, 중요한 건 확통 1컷이 92점이었다는 것, 확통 선택 과목이 이번에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 공통에서는 맥시멈으로 2개까지가 용인이 됐던 시험입니다. 공통에서는 많이 틀려야 1개 또는 2개를 틀렸어야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미적 선택 과목에서 몇 개를 틀렸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답률이 높은 5개의 문항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22번을 틀렸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문항들은 거의 다 맞췄거나 1개 정도를 틀려줬어야만 1등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문제 자체 오답률은 84, 결국에 15% 정도는 틀렸겠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은 저들 중에 대부분은 맞춰야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능에서 왜 1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약점 때문에 전 문항을 맞추지 못하는 거지, 사실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결국 내신은 단원이 한정적이고 그 단원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한 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오답률이 꽤나 높은 문제들이 내신 시험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주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가서 1학년 내신과 2학년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결국 1학년 내신은 사실 모의고사 기출에 어려웠던 문제들은 개수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수원 수투는 과거 역사적으로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신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수학 실력이 떨어진 친구들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메꾸고 나서 보는 내신 시험입니다. 수능에처럼 내가 한두 개 정도 빵꾸난 부분에 실수를 해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내신에서는 그런 빵꾸가 전혀 발생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렵더라도 결국에 내신에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기출에 도가 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결국 이 수원, 수투, 오답률이 이 높은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다 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 우리 바로 다음 내신인 수학원, 이 수학원은 바로 다음 학기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수학원을 아주 세게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세게 학습을 한다는 뜻은 그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을 무조건 다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방학 때 수학원 실력 수업을 통해서 이번 수학원 심화를 아주 세게 나갈 건데, 이 심화 수업을 대비한 이전 단계 준비 과정을 지난 여름방학 때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진짜 어려운 수학원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까지 다루면서 일단 이번 방학 때 그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어려웠던 모의고사 기출 킬러 변형 문제, 다른 학교 내신 기출에 출제되었던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여러 번 회독을 하는 시간이지, 결국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번 방학 때 모의고사 기출을 거의 완벽하게 1회독 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필수 요소라고 보고요. 또 특이한 사항은 19번 문제가 오답률 5인데 재밌는 건 19번은 3점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3점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를 돌이켜보면 결국 3번 문제는 삼각부등식 문제였는데 형태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본적인 삼각부등식 문제랑 조금 달랐습니다. 결국 요즘 아이들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인강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매우 좋은 편이다.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학교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건 낯선 문제를 다루는 능력인 거죠. 근데 결국 낯선 문제, 처음 본 표현을 해석한다는 건 일단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결국 내가 배웠던 모의고사 기출에서 봤던 문제는 쉼없이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 풀려면 수학적 실력으로 성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저도 처음 본 문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만들려면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이 이미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그동안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지식들을 실전 개념으로 쌓아둬야만 막힘없이 술술 풀어나가고 처음 보는 고난도 문제들을 다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결국 평가원, 교육청,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수학상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변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신의 요소였다면, 이제 수원수투부터는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도 엄청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테크닉적인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일단 모의고사 기출의 내용 실전 개념 정리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공부해도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모의고사 기출의 킬러급 문항들은 문제 하나하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을 100% 실전 개념으로 소화하려면 제가 아그작아작 씹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이 문제들을 소화하는 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귀찮은 건 3학년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2학년 모의고사 문제도 있다는 거죠. 결국 수원수투는 2학년 기출, 3학년 기출을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양이 어마무시하다. 모의고사 기출만 열심히 돌려도 방학이 금방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자이스토리 같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지만 열심히 풀면은 내신 잘 나오겠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또 중요한 건 결국 내신은 내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집중한 단원,
이번 단원에서만 20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의고사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즉 수원 단원을 놓고 보면 1단원 지수로그, 그럼 단순히 지수로그 계산 문제와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프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의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수로그 계산 문제, 사실 모의고사 기출에 지수로그 계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단원 첫 중간고사에서는 지수로그에서 어렵게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아기자기한 파트들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라 내신 기출, 그리고 문제지에 있는 조금 지저분한 문제들 위주로 학습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주제별로 조금 모의고사 기출의 중요성과 내신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조금 구분 지으면서 밸런스 있게 단원별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이번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수로그 그래프 분절해서 삼각함수 정의와 삼각함수 그래프도 분절해서 약간 내신틱한, 아이들 말로 내신틱한 문제들과 모의고사틱한 문제들을 적절히 밸런스 있게 섞어서 이번 수업 교재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결국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완전한 정복은 물론 이번 내신, 1학기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 지엽적이고 계산적이고 테크닉적이 필요한 요소들까지 다루는 수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꾹 참고 열심히 따라와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넣어놨지만 강서 진명에 내신 문제들인데 결국 이제 이런 내신틱한 문제들을 잘 풀려면 모의고사 기출로는 조금 부족하다. 내신틱한 내신 기출 문제들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규반에서는 수학원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정규반 지금 나가고 있는 정규 시간에 수학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원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킬러급 문항도 다룰 거고요. 내신 기출에 나왔던 지엽적인 주제 또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내신에 특화된 유형, 그리고 주제를 정리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수능 기출 평권, 모의고사 주제별 실전 개념 정리, 접근법 정리, 연습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수업 때 하나하나가 정말 한 문제 한 문제가 꽤나 투자를 해줘야 되고, 한 문제 한 문제 소화하려면 꽤나 집중을 많이 요할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정도 난이도를 소화해주지 못하면 내신 기간에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수원 수투부터는 솔직히 수학을 방학 때 진짜 많이 해두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수화상 수화는 사실 개념적인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수원 수투부터는 모의고사 기출 내용 자체를 실전 개념이라고 정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쟤는 이걸 아는데 왜 나는 이걸 모르지? 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수학원 심화를 조금 강하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강으로 수학2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다음 2학기 내신을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다다음 방학, 여름방학 때는 수학2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수학2 이번 특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다음 수학2 심화 수업을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학원 킬러 문제보다는 수학2 킬러 문제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소화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수학2 킬러, 그동안 모의고사 기출했던 수학2 킬러 문제들은 제가 수업을 해주었을 때 반에서 어느 정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이거 그냥 포기할래요, 요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수학2 킬러 문제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부터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칠 수가 없고요. 수학2는 다음 여름방학 때 그 정도 난이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 살짝 아래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수학2를 한 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 어느 정도 개념 리마인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인은 그 기본 개념을 실전 개념으로 연결시키면서
모의고사 기출에 필요한 실전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2 특강에서는 이 내신에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은 조금 줄일 거고요. 이 모의고사 기출에 필요한 실전 개념들을 기본 개념과 함께 학습하면서 연결시키고 진짜 모의고사 기출 어느 정도 괜찮은 난이도의 문제들에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1은 진짜 내신틱한 문제까지 다 다루는 수업이라면 수학2 특강에서는 내신틱한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수학2의 실전 개념 실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는 수학2 내용을 알려주는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예비고 2 시간표를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 먼저 정규반인 목요일, 토요일 스카이반 진행을 할 거고요. 목요일, 일요일은 양정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학2 특강은 월요일, 금요일 낮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번 방학 때도 저번 방학과 마찬가지로 오전 클리닉 월화수목금 아침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 오전 클리닉을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참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학 때까지는 부득이한 사정, 다른 학원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요일만 골라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방학 때는 웬만하면 모든 학생들이 오전 클리닉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고요.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 매일 나와서 테스트를 1회씩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신 기간 하면서 좀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오전 테스트에서 봤던 거예요. 저 이거 자신 있어요. 오전 테스트에서 클리닉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결국 제가 내신 때 물론 열심히 수업을 해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신 때만 다룬 걸로는 모자라죠. 이미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되고 그 쌓여 있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테스트와 오답입니다.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집중력이 오를 때는 시험 보고 고칠 때이기 때문에 이 오전 클리닉 때 제가 선별된 문항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신 기출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단원별로 문제를 선별해서 테스트지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텐데 매번 월화수목금 한 세트씩 테스트를 진행하면 주 5회입니다. 결국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7, 8주 정도 생각을 했을 때 테스트를 30회 이상을 보게 되겠죠. 이 30회 문제만 하더라도 600문제입니다. 결국 이 600문제만 잘 소화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수학원 내신 대비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월화수목금 오전 클리닉 9시부터 10시까지 테스트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12시 반까지 테스트 오답이 마무리되면 과제 오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정규 클리닉과 주말에 있는 추가 클리닉은 기존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이 오전 클리닉만 다시 방학 때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전 클리닉은 항상 교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실 뒤에 항상 클리닉 조교님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 나와서 아침에 자지 않고 남들 잘 때 난 공부할 거지롱 이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오전 클리닉에 참여해서 이번 방학 때 수원 실력도 열심히 뿜뿜 끌어올려서 수학원 내신도 잘 볼 수 있게 하고 수학2 심화 수업이 걱정되는 친구들은 이 수학2 실력, 개념 실력 수업까지 소화를 하면서 알찬 방학을 보내는 게 좋겠죠. 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학원, 수학2를 정말 잘해 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분위기는 3학년이 올라갈 때 수학원, 수학2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3학년이 됐습니다. 수학원, 수학2를 다시 하면서 단순히 리마인드를 하고 중요한 건 엔제를 풀면서 낯선 상황을 연습하는 게 요즘 추세지 3학년이 올라갔을 때 기출을 다시 정리한다? 너무 늦은 거죠. 이제 1, 2학년 때 결국 수원, 수투 기출을 다 회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려면 내신 때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출발점인 이번 겨울방학을 정말 열심히 보내야 한다. 1학년 때 방학처럼 설렁설렁 보냈다가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면서 제가 이번 방학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양도현이었습니다.